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정부회계감사론 제4장 제2강 두 번째 파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은 이제 실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원리를 배우는 시간인데 이번 시간은 구체적으로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회계 작업이 분계인데 저번에 이야기했던 한 10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기를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거래에 판료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래의 판료수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게 가장 많은 거래고 자산의 증가, 수익이 발생 이거는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거예요. 물건을 팔았으면 수익이 발생하고 현금 자산이 증가하죠.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는 뭐냐면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자동차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자산이 증가했는데 부채가 증가했다 이야기는 뭐냐면 나한테 현금,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럼 부채 차입금이 증가하고 내 현금이 증가하는 이렇게 되겠죠.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산 현금이 증가하고 출자금, 자본금이 증가하는 게 되겠죠. 아까 수익의 발생은 아까 매출액이 발생해서 나 현금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가 감소했는데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내 원래 부채가 있던 거를 현금으로 갚았어요. 그러면 현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내 부채가 감소했어요. 그죠?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뭐예요? 부채를 부채로 갚는 거죠. 내가 원래 1억 원 부채가 있었는데 새로운 부채를 빚을 해가지고 부채도 증가하고 부채도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거래는 거의 없고요. 이 거래도 이제 부채의 감소, 수익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이야기는 뭐예요? 자본이 감소해서 그러니까 나의 자본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본이 축소됐어요.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자본의 감소, 현금이 그만큼 줄었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따지면 자산의 감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뭐 자본의 감소와 관련된 거래들은 별로 없고요. 비용의 발생이 굉장히 많죠. 우리 회사 경영하다 보면 다 비용이잖아. 비용, 인건비 줘야 되지, 수선비 줘야 되지, 뭐 이것저것 다 비용에 발생했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줬어. 뭐 자산으로 줬어. 그러면 자산의 감소가 되겠고, 비용이 발생했는데 부채로 할 수도 있겠고, 비용이 발생했는데 뭐 이렇게 자본이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비용의 발생 이런 것들은 없고 대부분 비용이 발생하면 그만큼 나의 자산이 감소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 어떻게 기록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 journalizing. 분계란 무엇이냐? 경제적 거래를 아까 이야기한 8요소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느냐? 날짜와 계정명이라고 그래요. 계정명과 금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 9월 1일 A는 한남 마중물 식당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였다. 현금이라고 하는 건 자산이에요. 출자했다는 자본금이에요. 그러니까 대계정으로 분류할 때 이거는 자산의 증가, 출자를 통해서 현금이 증가, 자산의 증가, 자본금의 증가라고 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계정으로 볼 때는 현금의 자산 중에 현금의 증가, 자본금의 출자금의 증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9월 1일 현금 5천만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계정명과 금액을 숫자로 쓰는 것을 분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거래 볼까요? 9월 1일 A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차입하였다. 차입금 부채예요. 부채의 증가. 3천만 원이 내 손에 들어왔어요. 자산의 증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계정으로 볼 때는 왼쪽에는 자산의 증가, 오른쪽에는 부채의 증가. 내가 3천만 원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따져보니까 차입금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소계정으로 볼 때는 현금 3천만 원이 증가했고 차입금이
증가한 것이 되겠죠. 실제 분계는 9월 1일, 차변에는 현금 3천만 원, 대변에는 차입금 3천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 9월 1일 A는 판매하기 위한 상품을 1천만 원의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내가 핸드폰 장사를 하는 예를 들면 대리점이에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그 공장에서 떠오잖아요. 공장에 있는 그 회사 입장에서 그걸 제품이라고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장사를 위한 물건이기 때문에 장사하기 판매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품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자산의 증가. 근데 현금을 줬으면 자산의 감소가 될 텐데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외상이 뭐예요? 부채의 증가. 그래서 대개정 개념상으로 볼 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정 분류로 보면은 이 내가 사온 상품은 창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창고에 넣는 자산, 재고자산이라고 그래요. 재고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외상으로 돈을 빌려온, 돈을 안 준 거, 외상, 매입금,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록은 9월 1일 차변에 재고자산 1,0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 9월 1일 A는 사무용 비품을 현금 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래서 이 비품이라고 하는 거를 금방 써서 없어지는 거는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한동안 1년 이상 쓸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보면은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현금을 썼잖아요.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기록하는 소분류의 관점에서는 비품의 증가, 현금의 감소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분계는 9월 1일 차변에 비품 2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2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품을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버리고 싶어요. 써버린 걸로 하는 거죠.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라고 그래요. 남아있는 게 있으면 자산이라고 하고요. 대분류 계정에서는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소분류 계정에서는 사무용품비라고 하는 비목을 만들어서 사무용품비 발생, 현금 감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기록은 9월 1일 차변에는 사무용품비 2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200만 원. 이와 같이 복식부기 회계원리는 항상 2번 써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한번 오른쪽에 한번 쓰기 때문에 나중에 양쪽을 맞춰서 똔똔이 나와야 돼요. 똔똔이 나오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동 오류 시정장치가 작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품에 대한 계정분류 이런 것들은 세세한 그 회계의 원리 규정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계 규정을 좀 더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 자유롭게 되어 있는 거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계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거래 9월 1일 A는 상품을 2천만 원에 매출했어요. 매출했는데 현금으로 매출한 게 아니라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아까 사온 1,000만 원어치 사왔잖아요. 1,000만 원어치 사온 거 재고상품으로 가 있었는데 재고자산을 팔았어요.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생긴 거죠. 사실은. 근데 아직 현찰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외상 매출급이라고 해요. 이거는 채권이죠. 자산 중에 채권. 그래서 자산의 증가, 이거 매출한 거는 수익의 발생. 물건을 판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분류, 계정분류로 따지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증가, 대변에는 매출액 증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계는 9월 1일,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대변에는 매출액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매출액 2천만 원이면 이게 다 수익이 아니에요. 아까 1,000만 원, 요 앞에 1,000만 원 주고 사왔잖아요. 이거 1,000만 원 외상으로 주고 사온 게 있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을 이제 없어졌으니까 1,000만 원을 처리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원가 회계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게 다 나의 단기 순이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매출액 중에서 아까 그 자산을 비용 처리 원가로 매출 원가로 처리해 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처리해 줄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매장의 매출액이 주인이 가진 돈 버는 거 다 하네. 매출액이 1억 원이라고 그래서 1억 원 버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원가와 비용을 다 제거하고 남은 단기 순이익만 자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6번째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9월 1일 A는 종업원에 대해서 급여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내 안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자산의 감소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그리고 급여를 줬어요. 이거는 비용의 발생. 그래서 큰 대계정 분류로 하면은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소 분류를 할 때는 급여의 발생, 현금의 감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분계는 어떻게 해요? 아주 소계정 분류 단위로 하니까 차변에 급여 또는 인건비 이렇게 되면 인건비 또는 급여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20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9월 1일 화재로 보유 중인 상품 1천만 원이 소실되었다. 내 창고에 있던 이 상품 1천만 원어치가 타버렸어요. 그럼 없어져 버렸죠. 이거 누구랑 거래한 건 아니지만 자연과 거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화재랑 결혼한 거예요. 화재 때문에 비용이 발생해서 화재랑 거래한 게 돼가지고 이거는 손실, 비용 중에 손실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대개정으로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소분류 계정으로 할 때는 이렇게 화재로 가지고 있던 자산이 사라지는 거는 특별 손실이라고 그래요. 특별 손실의 발생, 재고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실제 쓸 때는 9월 1일 차변에는 특별 손실, 비용의 발생, 특별 손실 1,000만 원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라고 그랬죠. 재고 자산 1,000만 원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사례로 가면 9월 1일 A는 1개월분 임차료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임차료. 그 주인의 입장에서 돈을 받는 거는 임대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들어가 사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월세 내는 거 있죠. 원룸에서 원룸 월세 내는 거 전문 용어로는 임차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계정 분류로는 차변에 비용의 발생, 대변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분류 계정으로는 차변에 임차료 발생, 대변에는 현금 감소 이렇게 한 번 더 이해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분계할 때는 9월 1일 차변에는 임차료 비용이죠. 140만 원, 대변에는 현금, 자산의 감소 현금 14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여기 나오는 계속 journalizing, 분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9월 1일에 1년치 보험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게 뭐 자동차 보험료일 수도 있고 화재 보험료도 있고 세세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오른쪽, 자산의 증가는 왼쪽,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그래서 대분류로 볼 때는 보험료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하면 되고 이해하시면 되고 소분류로는 상세하게 차변의
보험료 발생, 대변에는 현금의 감소.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실제 분계는 9월 1일 차변 보험료 100만 원, 대변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계를 한다. 이게 마지막에는 요 실제 분계한 내용만 쭉 남겠죠. 이게 모아져 있는 거를 분계장이라고 그래요. 분계장에 기록하는 방법을 지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9월 1일까지 10번째입니다. 지불해야 하는 지방세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9월 1일 현재 내가 지방세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됐어요. 근데 지불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부채예요. 부채. 채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지불하지 않았지만 채무가 발생한 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세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발생, 부채의 증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분류 개정에서 차변에 비용의 발생, 지방세 비용,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이렇게 합니다. 소분류는 계정명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방세 비용이니까 지방세 하면 되고, 대변은 미지급 지방세, 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미지급 아직 내지 않았으니까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계는 9월 1일 차변에 지방세 1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지방세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한 달 동안 쌓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월말이 되면 월말 결산을 해야 되고 1년이 지나면 연말 결산을 해야 돼요. 연말 결산할 때는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바쁘죠. 이런 것들을 다시 싹 정리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뭘 보고해야 돼요? 지난 한 달간 자산은 얼마 증가했고 부채는 얼마 증가했고 자본금은 얼마 증가했고 또 매출액은 얼마며 비용은 얼마며,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얼마를 벌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고서를 만드는 날이 월말이기 때문에 월말에는 바쁜 거죠. 물론 월말에는 마감을 잡아야 되는 게 더 바쁘고 실제 보고서는 다 끝난 다음에 하니까 월 초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월말 월초가 직장에서는 바쁠 수밖에 없어요. 일이 몰리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분계장에 툭툭 적어 놓기만 하면 돼요. 적어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월말 월초가 가면은 이거를 결산을 해가지고 정리된 페이퍼를 만들어서 사장님한테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분계와 결산 처리가 다 전산으로 돼요. 자동으로 컴퓨터에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 회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얼마예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전 나오는 거 보면 그 프로그램에 넣고 그날 분계만 하면 그날 시점에 손익계산서, 대차수지표 다 그날 시점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주 편리한 시대죠. 옛날에는 월말, 월초에 이걸 했어야 되지만, 그렇죠? 지금은 컴퓨터에서 그때그때 해준단 말이죠. 그러나 월말, 월초가 돼서 다시 그것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프린트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만큼 바쁘지는 않지만 월말 월초에는 바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 부분에서는 이렇게 결산보다는 사실은 예산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정부는 돈을 따내는 게 중요하지 돈을 어떻게 쓰느냐 결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이제 예산 시즌이 정기국회 들어가는데 이때는 각 부처가 돈 쓸 계획이 적절히 되었는가를 따져보는 지금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 심의가 훨씬 중요하고 정부 결산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정부가 12월 31일까지 쓴 돈을 1, 2월 달에 따져보고 그걸 정확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감사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것을 다시 국회로 보내는 게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 정도의 결산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정부 돈은 임자가 없는 돈이라서 사실상 누가 먼저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훨씬 더 중요하지 결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결산이 중요한 거죠. 결산해서 봐가지고
돈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를 점검한 다음에 잘못 쓴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 중심으로 정부 예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결산보다는 예산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학자들은 결산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예산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 오너들이 뭘 제일 관심 있어요? 마지막에 얼마가 남았는지 profit, 즉 단기 순이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훨씬 더 결산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 예산은 그냥 똔똔이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 국민한테 걷어서 100만 원을 다 쓰는 게 정부 예산은 잘하는 거예요. 그걸 균형 예산이라고 그래요. 물론 원광 교수님하고 재무행정을 하시면서 배웠겠지만 그런 균형 예산이 더 좋은 예산인 반면에 우리 기업 회계에서는 결산에서 가능하면 많은 돈이 당기순이익이 큰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좋은 결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계와 이 결산의 초점과 가치가 상당히 정부 회계와 민간 회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요 거래 8분류가 아직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왼손 오른손 하면서 데빗 크레딧 하면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비용의 비발생, 수익의 발생 수익의 비발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좌우에 어디에다 써야 될까를 머릿속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배도록 머릿속에 배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수업 시간에도 반복해서 하고 이것이 실수 없이 분계를 잘해야 사실상 결산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분계를 잘하려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잠깐 살펴보면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영어로 보면 Suppose one of you want to build a tower, 타워를 하나 짓는다고 그랬을 때 Will he not first sit down and estimate the cost to see if he has enough money to complete it? 이거 다 완성할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지 않겠느냐 먼저. 그렇죠? estimate, see if 이게 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게 회계가 이제 경제학적 원리에서 나오지만 알프레도 마샬이 한 말이 있어요. Cool head, 머리는 차갑게. 그리고 warm heart, 우리의 가슴은 따뜻하게.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사시되 따질 거는 엄격하게 따져야 돼요. 제가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도 하지만 그냥 이게 착하고 봐주고 이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되 따질 것들은 냉철하게 따져야 돼. 우리 중에 누가 정말 더 고생했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그리고 누가 놀았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가지고 공정하게 다음에 네가 더 일해야 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그렇게 살기로 약속했잖아. 그래서 프리라이더가 없어야 돼요.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래야 되고 공동체 수준에서도 그러고 개인 수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 여러분들 3학년, 4학년들인데 내가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가?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걸 하기 위한 내가 돈이 있는가?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실 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앉아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회계의 기본 원리는 냉철하게 따지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질 건 따지고. 그죠?
착하게 할 건 착하게 해요.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 말하는 것처럼 cool head, warm heart를 가지고 살아가시되 여러분 대학 생활은 좀 더 cool head, 냉철하게 따지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회계 시간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자신에 대해서 따져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재무제표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유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래서 제4장, 제2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5강으로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만드는 작업으로 실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 수업 시간이든지 제 개인적인 톡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가지고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4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